사전투표 첫날이자 대선을 5일 남겨둔 금요일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여야의 막판 선거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고용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내고, 뭐 선거 때라 잘 지낸다고 하긴 그렇고요. 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고용진 대변인께서는 언제 투표하십니까? 이미 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지역에 와서 네. 저희 시의원 부의원들하고 같이 네. 우리 동사무소에서 한 5시 무렵에 사전투표 끝냈습니다. 네. 지금 오늘만 해도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대로 가면 네네. 역대 최고라고들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하여튼 제가 갔을 때도 네. 줄이 아직 길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 경험으로 보면 사전투표율은 저희 민주당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투표율이 더 높아지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하. 그런데 지금 뭐 두 가지 이유에서 예. 그래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죠? 두 가지가? 하나는 네.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젊은층 중심의 투표율이 높고요. 네. 그리고 그 젊은 층이 물론 요즘 이대남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젊은 청장층의 지지는 민주당의 높은 편이고 아하. 또 국힘은 뭐 물론 일부지만 네. 황교안 전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사전투표에 뭐 아. 음모론, 예.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좀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민주당에 네. 유리한 한 이유고 네. 또 하나 어제는 뭐 단일 뭐 안윤 두 사람의 네. 뭐 단일화 이슈가 나와서 조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예. 하루가 지나고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네. 내일까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역풍이 네. 좀 세차게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 저희 예.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네.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네네. 보수에 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에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씀이죠? 네네. 그 단일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 그 단일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이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쉽게 뭐 흔히 하는 말로 아름다운 단일화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영향을 줄 텐데요. 네. 초기에는 그것이 어떤 기세를 장악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네. 이번에 안철수 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 단일화라고 하기 어려운 일종의 백기투항, 한밤에 홍두깨 아닌 밤에 홍두깨 같은 네. 백기투항이고 예. 사실 하루가 지날수록 더 황당한 네. 전날까지 그렇게 밤늦게 TV 토론을 통해서 다당제를 외치고 또 그 며칠 전에는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손가락을 자를 만큼 후회할 것이라고 해놓고 네. 갑자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황당해하고 네. 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또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민주당에서 꼽는 승부처,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로 좀 보자면 어떤 분들이 가장 큰 전략적 대상이고 승부처입니까?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보다 저희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예. 그 사이에 2030들의 지지가 민주당에 많았던 것은 뭐 통계적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0대, 50대도 민주당에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네. 요번에 조금 달라진 거는 소위 국민의힘의 세대 그 남녀 성별 갈라치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주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반성할 부분이 물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젊은 층의 네. 미래를 위한 투표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토론을 거치면서 과연 누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인가 많이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네. 남은 시간 동안 특히 2030의 여성분들 조금 태도를 유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위기를 해치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유능한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홍보하고 예. 우리가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예. 사전투표 하루 남았고 네.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네. 어떤 전략 같은 것을 제가 대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래는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서울 광화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서울을 가장 최고의 전략적인 요충 또는 승부처로 꼽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아픈 그런 패배를 맛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뒤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사과도 하고 새로운 대책도 내놨고 또 이재명 후보도 많은 사과를 하고 실용적으로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우리가 이번 선거에 가장 승부처로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오늘 그 투표를 하시고 나서 촛불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가. 그것은 바로 부패하고 무능한 보수 정권이 그 박근혜 최순실의 이런 게이트를 방치하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데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정신을 잘 살리겠다는 다짐과 반성과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공공연히 의원님 얘기하고 의원님 지금 30초 남아서요. 그렇습니까? 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요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초 동안 말씀 주시죠. 네,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우리 앞에 미중 패권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극복할 유능한 리더가 누군지 과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잘 끌어갈 후보는 바로 저는 이재명, 준비된 후보 이재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진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